후각이 사라지는 순간 뇌는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다. 소리 없이 무너지는 뇌가 당신에게 보내는 가장 처절하고 조용한 첫 번째 구조 신호.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코끝의 의식을 집중해 보십시오. 지금 계신 그 공간의 냄새가 느껴지십니까? 창밖에서 넘어오는 매연 냄새, 오래된 책장 냄새, 혹은 방금 씻은 손에서 나는 비누 냄새가 또렷하신가요? 만약 이 질문에 글쎄, 딱히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라고 무심하게 답하셨거나 요즘 들어 냄새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셨다면 지금 당신의 뇌는 아주 조용히, 하지만 그 무엇보다 절박하게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이거나 통증이 느껴지면 당장 큰일이 났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병원을 찾습니다. 하지만 유독 냄새를 못 맡는 것에 대해서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냄새 좀 못 맡는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 라며 너무나 관대하게 넘어갑니다. 통증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냄새가 사라졌다면 당신의 뇌는 이미 변화를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후각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꽃향기를 못 맡는 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뇌가 외부 자극에 취약해졌다는 신호이며 뇌 기능이 눈에 띄게 무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은 절대로 예고 없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암이든 치매든 중풍이든 모든 무서운 병은 그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 때부터 끊임없이 우리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그 신호가 처음에는 너무나 사소하고 은밀해서 우리가 무시할 뿐입니다. 오늘 저는 의학 교과서에 나오는 어려운 용어 대신 여러분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쉬운 이야기로 이 무서운 진실을 파헤쳐 드리려 합니다. 뇌의 생사를 가늠하는 가장 치명적인 진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보통 냄새를 못 맡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코가 막혔나? 라고 생각합니다. 감기에 걸려 콧물이 꽉 차거나 콧속이 부어오르면 냄새 알갱이가 코 안쪽 천장에 닿지 못하니 당연히 냄새를 못 맡습니다. 이것은 마치 터널 입구가 무너져서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같은 물리적인 막힘입니다. 이런 경우는 코가 뻥 뚫리면 냄새도 거짓말처럼 돌아옵니다.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경고하고 싶은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이상하다. 코로 숨은 너무 시원하게 잘 쉬어지는데 콧물도 한 방울 없고 코막힘도 전혀 없는데 왜 냄새만 안 나지? 하는 상황입니다. 어제까지 느껴지던 김치 냄새가 맹물처럼 느껴지고 화장품 냄새가 사라진 듯한 느낌. 이것은 코라는 터널의 문제가 아닙니다. 터널을 지나 도착해야 할 목적지, 즉 뇌 자체에 불이 꺼졌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도대체 왜 코의 문제가 뇌의 문제로 직결되는 걸까요? 여기에는 우리 몸의 놀라운 설계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후각신경은 뇌가 밖으로 뻗은 유일한 안테나입니다. 우리 몸의 오감 중 시각, 청각, 미각, 촉각은 뇌로 전달되기 전에 반드시 뇌의 검문소라는 중계 정거장을 거칩니다. 이 검문소는 들어오는 정보가 너무 강하거나 위험하지 않은지 거르고 조절하는 일종의 보안 검색대 역할을 합니다. 비서실을 거쳐야 사장님을 만날 수 있는 것과 같죠. 그런데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단 하나의 예외가 바로 후각입니다. 코 속 깊은 곳에 있는 후각신경은 그 어떤 검문소도 비서실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뇌의 안방으로 직행합니다. 뇌가 콧구멍 속으로 직접 신경 가닥을 쑥 집어넣어 놓은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즉,
코 속의 신경은 외부로 노출된 뇌의 일부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실로 섬뜩합니다. 냄새를 맡지 못한다는 것은 코가 고장 난 게 아니라 뇌의 일부가 기능을 멈췄다는 뜻입니다. 검문소가 없다 보니 바이러스나 독성 물질이 뇌로 침투할 때 가장 먼저 이용하는 직행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코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냄새가 안 난다는 것, 그것은 뇌가 보내는 다급한 비명 소리입니다. 후각이 나빠진다고 하면 대부분 그럼 꽃향기처럼 은은하고 미세한 냄새부터 못 맡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약한 신호부터 감지가 안 되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뇌가 지쳐서 생기는 후각 저하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오히려 아주 강렬하고 자극적이고 누가 맡아도 알 수 있는 독한 냄새부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락스 냄새, 홍어 냄새, 쓰레기 냄새 같은 것들 말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기이한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에는 뇌의 에너지 전략 모드라는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컴퓨터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최신형 컴퓨터는 고화질 4K 영상을 돌려도 쌩쌩 잘 돌아갑니다. 하지만 10년 된 낡은 컴퓨터는 고화질 영상을 틀면 버벅거리거나 아예 화면이 멈춰버립니다. 너무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도 똑같습니다. 강하고 자극적인 냄새일수록 뇌에게는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은 고용량 파일입니다. 이 냄새가 위험한가? 어디서 맡아봤지? 피해야 하나? 등을 판단하기 위해 뇌는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런데 뇌가 늙거나 병들기 시작하면 뇌는 살기 위해 에너지 전략 모드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는 고비용 작업부터 포기해 버립니다. 은은한 냄새는 적은 에너지로도 대충 처리가 가능하지만 강한 냄새를 분석하는 건 뇌에게 너무 벅찬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는 강한 자극이 들어오면 힘들어. 그냥 무시해. 라며 신호를 뭉개버립니다. 락스를 뿌렸는데도 눈이 맵거나 코가 찡하지 않고 쓰레기장 옆을 지나가는데도 악취가 별로 거슬리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인은 내가 비위가 좋아졌나? 요즘 냄새들이 예전처럼 독하지 않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당신의 뇌가 낡은 컴퓨터처럼 고용량 데이터를 처리하지 못해 렉이 걸린 것입니다. 강한 자극에 둔감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뇌가 늙어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제 조금 더 무섭지만 반드시 직시해야 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의학이 이토록 후각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이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병, 바로 알츠하이머, 즉 치매와 파킨슨병의 가장 강력한 예고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라고 하면 건망증을, 파킨슨병이라고 하면 손떨림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병이 70% 이상 진행된 뒤에 나타나는 뒤늦은 증상들입니다. 진짜 전쟁은 훨씬 전 바로 당신의 코 뒤쪽에서 시작됩니다. 치매와 파킨슨병의 공통점은 뇌 속에 독성 단백질 쓰레기가 쌓여서 뇌세포를 서서히 죽인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설거지 거리가 나오듯 뇌도 활동을 하면 찌꺼기가 나옵니다. 건강할 땐 이 찌꺼기를 잘 청소하지만 나이가 들면 청소 능력이 떨어져 쓰레기가 쌓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끔찍한 쓰레기들이 뇌의 어느 부위에 가장 먼저 쌓이는지 아십니까? 기억을 담당하는 방도, 운동을 담당하는 방도 아닙니다. 바로 냄새를 처리하는 뇌의 앞마당, 후각구에 가장 먼저 쌓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국내외 대학병원에서 진행된 다수의 장기 추적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신경과 연구팀에서는 후각 기능이 떨어지는 시점이 치매나 파킨슨병의 진단 시점보다 평균 5에서 10년 빨리 나타난다는 공통된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즉, 후각 저하는 단순한 경험적 추측이 아니라 여러 의료기관에서 보고된 일관된 연구 흐름입니다. 왜 하필 냄새에 맞는 곳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후각신경이 외부와 바로 연결된 현관문이기 때문입니다. 바깥먼지가 현관에 제일 먼저 쌓이듯 뇌의 쓰레기도 뇌의 입구인 후각신경 주변부터 쌓이기 시작합니다. 통계적으로 파킨슨병 환자의 90% 이상이 손이 떨리기 5년에서 10년 전부터 이미 심각한 냄새 불감증을 겪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된장찌개 냄새가 안 나고 고기 굽는 냄새가 안 느껴졌는데 그걸 그저 나이 들어 비염이 생겼나 하고 넘긴 지 5년 뒤에 난치병 진단을 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공포를 주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엄청난 기회입니다. 냄새 맡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만 빨리 알아챈다면 남들보다 5년, 10년 먼저 뇌 이상을 발견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아직 손발이 멀쩡할 때, 아직 가족의 얼굴을 또렷이 기억할 때 미리 병을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코가 벌어주는 셈입니다. 후각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향기를 못 맡아 아쉽네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지탱하던 거대한 기둥 하나가 뽑혀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오는 비극은 맛의 상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맛있다고 느끼는 즐거움의 80% 이상은 사실 혀가 아니라 코가 담당합니다. 혀는 단맛, 짠맛 같은 단순한 신호만 느낄 뿐, 잘 구워진 생선의 고소함, 싱싱한 과일의 상큼함 같은 풍미는 오로지 목 뒤로 넘어가는 향기가 만들어냅니다. 코를 막고 양파를 먹으면 사과와 맛이 똑같다는 실험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후각이 사라지면 세상의 모든 음식이 지우개를 씹는 맛, 젖은 종이 상자를 씹는 맛으로 변합니다. 먹는 즐거움이 사라지니 입맛이 뚝 떨어집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냄새를 못 맡으면 식사량이 줄어 영양실조와 체중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기력이 떨어져 사소한 감기에도 폐렴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반대로 맛을 느끼려고 본능적으로 소금과 설탕을 들이붓게 되어 고혈압과 당뇨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병입니다. 냄새를 맡는 뇌 부위는 감정의 뇌와 딱 붙어 있습니다. 비온 뒤 젖은 흙냄새, 갓 지은 밥냄새, 어린 손주의 살냄새, 이런 향기들은 뇌를 자극해 행복 호르몬을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냄새가 차단되면 뇌는 가장 강력한 기쁨의 통로를 잃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 정신건강 연구에서는 후각 기능 저하가 있는 사람의 우울 위험도가 정상군보다 2~3배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후각은 단순한 감각을 넘어 감정과 삶의 활력을 조절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세상과 단절된 느낌, 나만 홀로 색깔 없는 흑백 TV 속에 갇힌 느낌이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내 상태는 어떤가를 확인하는 것이니까요. 비싼 병원 검사 없이도 지금 당장 주방에서 할 수 있는 확실한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 테스트의 핵심은 거리입니다. 첫 번째는
30cm 테스트입니다. 냄새가 강한 것, 예를 들어 집에 있는 식초나 치약 혹은 화장품을 준비하십시오. 뚜껑을 열고 코를 바짝 대지 말고 가슴 높이 정도에서 냄새를 맡아보세요. 정상적인 뇌라면 이 거리에서도 냄새의 존재를 느껴야 합니다. 만약 코앞까지 가져와야만 겨우 무슨 냄새가 나긴 나네 라고 느껴진다면 주의 단계입니다. 냄새 알갱이는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는데 뇌가 둔해져서 농도가 아주 짙어야만 겨우 반응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한쪽 코 테스트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양쪽 코로 동시에 숨을 쉬기 때문에 한쪽이 망가져도 잘 모릅니다. 손가락으로 왼쪽 콧구멍을 꽉 막고 오른쪽으로만 숨을 쉬며 냄새를 맡아보세요. 그리고 반대로 오른쪽을 막고 왼쪽으로만 맡아보세요. 만약 오른쪽은 잘 나는데 왼쪽은 거의 안 나네? 하는 뚜렷한 차이가 느껴진다면 이것은 적신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빨간불입니다. 일반적인 노화는 양쪽이 비슷하게 나빠지지만 뇌 속에 혹이 생기거나 뇌 질환이 시작될 때는 한쪽부터 고장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좌우 차이를 발견했다면 내일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족과의 냄새 논쟁입니다. 최근 음식이 짜다는 가족의 말에 딱 맞는데 왜 그래? 라고 화를 낸 적이 있습니까? 혹은 무슨 타는 냄새 안 나? 라는 말에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유난 떨지 마 라고 대꾸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당신의 고집이 세진 게 아니라 당신의 센서가 고장났다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여기까지 보고 이미 늦은 건가 라며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인체에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끝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냄새 맡는 신경만큼은 훈련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깁스를 푼 다리도 재활 운동을 하면 다시 튼튼해지듯 코도 훈련을 시키면 끊어졌던 뇌의 회로가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뇌의 적응 능력, 신경 가소성입니다. 병원에서 실제로 시키는 후각 재활 훈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리는 뇌에게 끊임없이 정답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준비물은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냄새나는 물건 3-4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상큼한 귤 껍질, 시원한 치약, 달콤한 로션 등을 준비하십시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 각각의 냄새를 10초에서 20초간 깊게 들이마십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킁킁거리는 게 아니라 기억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온 신경을 코끝에 집중해서 뇌에게 명령하세요. 이건 귤이야. 내가 아는 그 새콤달콤하고 침이 고이는 귤이야. 기억해내. 라고 말이죠. 실제로 냄새가 잘 안 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뇌가 그 냄새의 이미지를 떠올리려고 킁킁대는 과정에서 죽어가던 신경세포의 전기가 통하며 새로운 길이 뚫립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후각 자극 훈련을 꾸준히 시행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기능 점수가 완만하게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즉, 코를 훈련하면 단순 후각 회복을 넘어 뇌 전반의 활성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코를 훈련시켰는데 뇌 전체가 젊어진 것입니다. 돈 한 푼 들지 않는 이 훈련이 당신의 10년 뒤 뇌 건강을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후각이 사라지는 순간 뇌는 이미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그 처절한 구조 신호를 외면해 왔을 뿐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 위에 올라온 국의 냄새가 비 오는 날 현관문 밖에서 나는 흙냄새가 예전 같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보내는 가장 간절한 연애 편지이자 다급한 경고장입니다. 나 좀 돌봐주세요. 나 아직 당신을 위해 건강하게 일하고 싶어요. 라고 말입니다. 이 편지를 구겨버리지 마십시오. 냄새를 되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찾는 것을 넘어 당신의 뇌를 지키고 당신의 소중한 추억을 지키고 당신의 품이 있는 노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부터는 길가에 핀 꽃 한 송이에도 코를 박고 킁킁거려 보십시오. 과일을 깎을 때에 껍질의 향을 깊이 들이마셔 보십시오. 당신의 코가 깨어나는 순간 당신의 뇌세포도 다시 생생하게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준비한 몸의 구조 신호 첫 번째 후각의 비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잠을 잘못 잤나? 담이 걸렸나? 하고 파스만 덕지덕지 붙이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무서운 신호, 등 통증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단순한 근육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충격적인 진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귤 껍질 하나를 준비해 후각 훈련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코와 향기로운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